어르신들, 화장실 다녀오신 뒤에 물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냥 바로 내렸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짧은 순간을 그냥 지나친 것이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매일 놓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3초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변기 안에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 5가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개인 진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알면 100세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들과 웃는 그날까지 김태호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8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느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신호가 항상 통증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관들은 아주 조용히,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작은 흔적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놓쳤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특히 걱정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췌장이자입니다. 췌장은 우리 배 안쪽 깊숙이 있는 기관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면 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이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거의 아프지 않아요. 대신 매일 아침 변기 안에 조용히 신호를 남깁니다. 제 28년 임상 경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변 색깔이 좀 이상하다 싶어도 음식 탓, 약 탓,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신호는 비교적 가볍게 지켜볼 수 있는 것부터 단 하루도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까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선홍색 피입니다. 화장실 휴지에 빨간 피가 묻어있거나 변 바깥쪽에 붉은 자국이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세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대변 겉에만 선홍색 피가 살짝 묻어있는 경우, 대부분은 치질, 항문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병이나 항문 근처 작은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항문 주변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변이 딱딱하거나 힘을 너무 주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면 이 혈관들이 쉽게 터집니다. 피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선명한 빨간색을 띠는 거예요. 하지만 피가 변과 섞여 있거나 색이 점점 짙어지거나 출혈이 며칠씩 반복된다면 집에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치질로 확인되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이 좋아지세요.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 천천히 나눠 드시고 미역이나 나물 같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앉아 계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작고 딱딱하게 뭉친 변입니다. 토끼똥처럼 작은 알갱이들이 나오거나 변이 지나치게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세요. 며칠 동안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활동량이 줄었을 때도 이런 변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물도 더 마시고 채소도 챙겨 드셨는데도 2주 넘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건 췌장 기능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췌장은 음식 속 지방과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대변 속 수분이 과하게 흡수되면서 변이 작고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75세 이상이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오랫동안 술을 드셔온 분들은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변비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췌장 기능 검사도 받아보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3번째, 4번째, 5번째 신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2가지는 지켜볼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루도 미루시면 안 됩니다. 3번째 신호는 검고 끈적한 변입니다. 변이 평소보다 훨씬 검고 마치 타르나 된장처럼 끈적하며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난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날 미역국을 드셨거나 철분 보충제를 드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런 음식이나 약을 드시지 않았는데도 이틀, 사흘 연속으로 검은 변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검고 끈적한 변은
위나 십이지장 같은 소화관 윗부분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화되면 검게 변하고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혹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오래 베신 분들, 음주량이 많으셨던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검은 병과 함께 어지러움, 심한 피로,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드신 것도 없는데 검은 변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네 번째 신호는 기름막이 도는 변입니다.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도 기름처럼 보이는 막이 물 위에 떠 있고 변이 물에 둥둥 뜨며 몇 번 물을 내려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냄새가 유독 심하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않았는데도 며칠 연속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일은 췌장이 담당합니다. 췌장에서 지방분해 효소인 라이페이스를 분비해야 지방이 몸에 흡수될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먹은 지방이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변으로 나옵니다. 이걸 지방변, 기름기 많은 변이라고 합니다. 먹는 양은 줄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빠지고 배가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어지는 증상이 함께 온다면 이건 췌장이 실질적으로 손상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사량은 같은데 살이 빠지고 기름막이 도는 변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췌장 효소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제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변화입니다. 바로 회색이나 흰색 변입니다. 시멘트색, 비지색처럼 색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변이 나온다면 이건 몸 안에서 담즙, 물을 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는 매일 담즙이라는 황갈색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담즙이 담도를 통해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대변에 특유의 갈색을 만들어줍니다.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대변은 색을 잃고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합니다. 담즙이 막히는 가장 두려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췌장에 생긴 종양입니다.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지지는 않으셨나요? 피부나 눈 흰자 위가 노랗게 변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증상들이 회색변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회색변은 며칠 더 지켜보자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담즙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기뿐 아니라 온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증상이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치료가 어려운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선홍색 피는 대부분 치질이지만 며칠 이상 반복되면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딱딱하게 뭉친 변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췌장 기능도 확인해 보세요. 셋째, 검고 끈적한 변은 속 출혈 신호일 수 있으니 하루도 미루지 마세요. 넷째, 기름막이 도는 변이 반복된다면 췌장 효소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째, 회색이나 흰색 변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멈춰주세요. 색이나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맡기세요. 그 3초가 그 한 번의 진찰이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려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특히 어르신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조금 더 알면 100세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들과 웃는 그날까지 김태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